안녕하세요.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김지아 실장입니다. 박상희의 심리 스튜디오 채널 안에는 다양한 코너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당신의 우산이라는 코너에는 저희 샤론 선생님들이 심리학 이론, 상담 치료, 심리 검사, 그리고 귀한 상담 사례들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동 청소년 사춘기 자녀의 심리 검사와 심리 상담입니다. 그동안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주 물어보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사춘기 자녀의 심리검사와 심리상담 Q&A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애는 어려서 아직 사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요즘 전혀 다른 아이가 되어버려 많이 힘듭니다. 청소년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예전에는 중학생이 되고 중2 정도가 돼야 사춘기가 왔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좀 빨리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2차 성징이 나오고 또 어른 몸처럼 돼서 아빠 운동화가 맞고 또 엄마 옷을 이렇게 다 입을 정도로 많이 성장을 하죠. 보통 여자아이들은 만 10세에 그리고 남자는 만 11세에서 12세에 사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신적인 양면성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 때는 신나게 막 열성적으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부모님과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제 피곤하다, 짜증난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시체놀이가 적성에 맞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할수록 대화가 안 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 교과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학습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이 모이니까 또래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겠고요.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라고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청소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표현을 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성인의 우울과 또 청소년의 우울은 양상이 다릅니다. 상담과 검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모님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린이 상담, 청소년 상담, 자로 재듯이 쫙 그어서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큰 범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20살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청소년 범주에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상담도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접수 면접 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적절한 아주 좋은 상담 선생님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가 너무 많네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요? 심리검사의 종류는 아주 많죠. 그리고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검사도 있고요. 꼭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검사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검사는 크게 발달, 성격, 사회 행동, 적응 행동, 학습, 진로, 또 각종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들로 나눠집니다. 자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자녀는 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고 정리해 보시면 적합한 검사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어릴 때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하면 검사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검사를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검사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아이의 심리 상태, 또 어려운 점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검사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시간이 꽤 지난 경우라면 그 사이에 아이는 폭풍 성장을 했을 것이고 뇌도 발달하고 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또 학년이 올라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여러 센터를 옮겨가면서 여러 상담기관을 거쳐서 기본적인 검사들을 아주 많이 해본 여러 번 경험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상담센터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여유가 있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저 이 검사 알아요. 연필하고 지우개 안 주셨는데요.
저 그림 검사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엔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재원 준비를 위해서 영재학원 다니다 보면 지능검사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경우가 있어요. 풀배터리 종합심리검사를 2번, 3번씩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능검사만 1, 2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선생님, 저 이 질문 답 알아요. 다 알아요. 끝까지. 또는 퍼즐, 이 블록, 저 다 직접 해봤어요. 학원에서. 이런 경우도 있고, 선생님, 제가 그림 이렇게 그리면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검사가 오염되었다라고 해요.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담과 검사를 의뢰하실 때에 그동안 검사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 주시고 또 결과지가 있으면 좀 챙겨 놓으셨다가 접수 면접 때 다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상담 선생님한테 그 결과지도 좀 보여주셔서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검사들은요 2-3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 학교에서 심리검사를 했는데 결과지만 받아서 잘 모르겠어요. 상담센터에서 받는 검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교에서 받는 심리검사를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이고요. 2번째는 학교 표준화 심리검사, 3번째는 그 외에 프로그램에서 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중고등학생은 본인이 직접 하고 초등학생은 학생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최근 3개월 동안 관찰해 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교육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검사가 가능합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확정하는 진단 검사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군을 선별하는 검사입니다. 관심군과 일반군으로 나누는데 관심군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학생의 해당 연령, 성별에 비해서 정서 행동 문제의 총점이 일정 점수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는 학생의 심리적인 문제를 모두 파악하거나 어떤 특정 정신과적 질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학습 부진, 사회성 부진,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항적인 태도, 스트레스, 자기통제 부족 이런 경향성을 또래에 비해서 비교적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해, 자살, 우울, 학교폭력 이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심군이 되면 학교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또 전문기관을 안내해 주시기도 합니다. 위센터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센터 상담실을 이용하면 무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유료로 기관에서 또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담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째로 학교 표준화 심리 검사인데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로 상반기에 진로, 인성, 학습 분야의 표준화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를 참고해서 학생 상담, 부모님 상담, 진로 설계, 학습 코칭, 정서 코칭 이런 곳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학교에서 심리 검사 서비스 회사 자료를 비교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상의를 하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또 검사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검사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사 후에는 기관에서 나와서 직접 검사 결과 해석 안내를 해주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때 받은 결과지를 가지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건성으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또는 결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추가 검사가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심리 검사든지 심리 검사 실시도 중요하지만 검사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사 해석 상담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듣지만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이 검사 결과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런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5번째, 상담보다 제가 원하는 심리 검사만 하고 결과만 알 수가 있을까요? 검사만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꼭 원하는 검사가 있고 꼭 필요한 검사 결과라면 해야죠. 저희들은 심리 검사라는 표현보다 심리 평가라는 말을 좀 더 사용하는데요. 심리 평가는 심리 검사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 검사뿐만 아니라 행동에 대한 관찰,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양육 방식,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학교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등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또 기술하는 보다 전문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검사 결과 점수만 보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심리평가를 통해서 더 폭넓고 깊게 자녀를 이해하시는 도구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시험 전에는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고 싶다고 하다가 시험 후에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도 며칠 전에 내과에 갔었는데요. 제 앞뒤로 다 고등학생들이었어요. 중간고사 중인 학생들이었고요.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서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시험 기간 중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픈 그런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피곤, 우울, 회피, 공황장애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안, 긴장, 우울, 또 몸이 아픈, 심장 아프고 구토, 소화불량 이런 내과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우선 병원에 꼭 데리고 가세요. 정말 별일 아닐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필요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긴장도가 줄어듭니다. 오늘 너랑 같은 학생들이 한 5-6명이 왔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 컨디션이 좋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 자녀와 이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상담 문의가 오는 시기를 잘 살펴보면요. 자녀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시험 기간에 어머니들께서 전화를 하세요. 그런데 아이하고 상의해 보셨어요? 하면 아니요, 아직이요.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청소년 상담은 특히나 상담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고 예후도 좋습니다. 7번째, 상담과 검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 상담실에 데려가고 싶은데 안 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령기 전 아동들 또는 저학년 그런 어린이들이 상담실에 올 때는요, 엄마 아빠하고 손잡고 막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또 끝나고 나서도 재미있었어 이러고 갑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춘기 친구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엄마가 백화점 간다고 해놓고는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입이 툭 튀어나온 친구도 있었고요. 선생님, 저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상담받아야 돼요. 전 정상이에요. 라고 크게 어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말 하나하나는 상담사에게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억지로 속여서 아니면 꼬셔서 상담실에 데려오는 것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검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 상태보다 과장되거나 아니면 축소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만 가득 왔더라도 지금의 불편함, 쑥스러움,
그리고 긴장, 화남, 엄마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먼저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그래도 오늘 어렵게 와줬는데 너를 위한 시간이니까 어떤 이야기든 둘이서 한번 나눠보자 하면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죠. 저의 경우에는 부모님도 한 달에 한 번 따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상담하는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방에서 엄마가 다른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만족해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요, 아버지의 참여입니다. 물론 상담사가 꼭 오셔야 돼요 하는 경우에는 진짜 오셔야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가끔씩 부모님 상담을 할 때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다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녀를 이해하는데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자녀의 상담에 큰 도움이 되고 예후도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기질도 파악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한다 해주시고 또 사랑 듬뿍 주시고 또 0세에서 3세까지 뇌가 발달하는 시기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춘기 시기도 뇌가 발달합니다. 지금은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의 뇌가 동시에 막 발달하고 또 균형을 맞춰가려고 애쓰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감정의 표현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판단을 어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판단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시금 우리 아이가 다시 또 성장을 하는구나, 뇌도 발달을 하는구나 기대해 주시면서 지금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그만큼 컸으니까 존중해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춘기 청소년의 심리검사와 심리상담에 대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론 정신건강연구소 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면요, 구체적인 안내를 더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청소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심리검사도 정리가 된 리스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